자, 오늘은 그동안에 또 진행했던 샘플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커들포드 샵 커들포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항상 이제 샘플 작품의 진행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진이 올라가곤 해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만들었던 The Backup Beyond 라는 요 작품, 이거는 Making Stories Issue 8, 제가 편집본에는 아마 그 화면을 이쪽인가요? 이쪽이네요. 띄워드릴 텐데 The Backup Beyond라는 양말을 만든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착샷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말은 사실 한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반대편 짝을 제가 한쪽 발에 한 개씩 찍고 화면을 이제 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한 쌍을 그 인스타그램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림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Backup Beyond라는 이 양말을 만들기 전에 제가 약간 수묵화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흰 바탕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진짜 한 폭의 풍경화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이에요. 완전 무슨 풍경화 같죠, 여러분? 풍경 같나요? 너무 예쁘죠? 설산에 나무들이 쫙 있고 뭐 이런, 여기 보시면은 텐트가 보입니다. 이 그림에 여기 보이나요? 텐트,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보이려나? 텐트가 있고 이 텐트 옆에 이렇게 돌려갖고 보면은 텐트 옆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The Backup Beyond는 이 모닥불 부분은 듀플리케이트 스티치로 이제 색깔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도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텐트랑 캠프파이어가 있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그림으로 바로 이어지는, 여기 보면 냇가가 보이죠? 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텐트가 있는, 이게 오솔길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이제 냇가처럼 보이는데 오솔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 앞에 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요 길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림의 옵션이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 요 Backup Beyond라는 양말은 길이를 조절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보통 양말을 만들면 저는 발목보다 살짝 올라오는 길이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아리 중간 부분까지 오는 정도의 길입니다. 한 요 정도, 보통 등산 양말이 한 이 정도 길이니까 약간 그거보다 살짝 짧은, 등산용 양말 여러분들 아시죠? 좀 꽤나 긴 그런 스타일의 양말입니다. 네, 길이가 좀 긴데 그림을 자를 수가 없어요. 여기 중간에 그죠? 풍경을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는 그대로 가는 거고, 제가 한 짝밖에 못 만들었던 거는 사실 요 지금 사용된 실이 마리나 스퀘어얀 맨디 포플라입니다. 커들포드 샵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핸드 다잉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마리나 스퀘어얀으로 만들었는데 이 바탕 실이 제가 요 색깔이 하나밖에 없는 거를 몰랐어요. 써니 색깔이거든요. 이게 써니 쉬프 색깔인가 그랬을 거예요. 써니, 정확하게 색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 바탕색이 제가 한 타르밖에 없었는데 그걸 모르고 일단 덥석 차트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차트를 뜯어 보니까 이제 한 타르가 더 필요한 거죠. 반대편 그 양말을 만들려면 없었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바탕색 실이 다른 색으로 반대편 짝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를 신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양말이 굳이 양쪽이 꼭 같은 색이어야 할까? 고정관념을 깨자. 패션의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양말은 아마 짝이 양쪽이 다른 색깔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메이킹 스토리스 이슈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 가장 만들어보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요 양말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만큼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림이 나오는지. 너무나 예쁜 그림입니다. 너무나 예쁜 그림이고, 제가 요 캠프파이어 그 옵션으로 이렇게 듀플렉스 스티치로 여기 빨간색을 넣었는데, 요 색깔이 조금 더 이게 다홍색에 가까운 색인데 조금 더 빨갰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이미 스티치를 다 넣고 블로킹을 해버렸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블로킹을 하고 나서 뒤에가 거의 지금 펠트화가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고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색깔, 어차피 반대편 짝은 색깔이 다를 테니까 그때는 조금 더 빨간색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그 라벨리도 그렇고 메이크업 비욘드 만든 프로젝트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걸 만드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본 바 그림이 굉장히 독특해서, 만약에 이거를 떠서 선물을 하신다면은 크리스마스 때나 선물을 하신다면은 정말 두고두고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받으시는 분이 정말 감탄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양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보시다시피 풍경이고요. 보통 페어아일 많은 문양들 보시면은 리피트 차트가 있죠. 그러니까 무늬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 네, 뜨기가 좋아요. 한 라운드에 계속 반복되는 색깔이 들어가면은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몇 단, 그러니까 몇 코 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간격을 외울 수가 있어서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따라가기 좋은 반면에 이 차트는 불규칙하죠. 그냥 그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뭐랄까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들어있으니까 차트를 일일이 보면서 한 칸 한 칸 따라가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떠본 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반대편 짝을 만드는 거는 좀 결심이 필요해요. 뜰 결심. 네, 늘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큰맘 먹고 떠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5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컬러코드 워크샵을 이제 몇 년간 하면서 사실상 평소에 이제 샘플도 많이 만들고 이제 이 샵을 위한 샘플도 만들고 진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라이브에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이 새로 입고가 되면은 그 실의 느낌, 이 실로 만들면 어떤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의상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도 샘플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잡지나 이런 도서 이런 것들이 입고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샘플을 이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아니면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다 보면 사실상 시간이 많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새로 입고되는 도서나 새로 입고되는 실의 느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 때 보통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품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에 좀 많이 올인한 편이에요. 시간 할애를.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 작품을 끝내고 그 다음 작품을 넘어가긴 하지만 리스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뜨는 게 밀려있는 편입니다. 항상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시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라이브나 이런 걸로 소개를 해드리고, 특히나 이제 뭔가 새로운 그 상품이 들어왔을 때 또 알려드리고, 이런 거를 꾸준히 해야 되니까 샘플을 만드는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워크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거의 방송도 중단하고 워크샵 일정에 맞추어서 영상 작업만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워크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시간을 워크샵 영상에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또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샘플도 만들고 워크숍도 하는 동안에는 늘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간 이제 그때그때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하거나 스티치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스티치를 이제 차트를 부분 따로 이제 작업을 해봅니다. 차트만 작업하는 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차트라는 거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떠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너무나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면 떠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도 이런 모양일 거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또는 제가 이때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해외에 많은 분들 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배움을 얻을 때 항상 들은 말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스워치를 반드시 뜬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일반 왜 뜨개 니팅 하울 하시고 뭐 이런 분들 그런 유튜버들이 좀 많아지고 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약간 이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아니면 디자이너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아주 간혹 있긴 있었어요. 스워치 안 한다 나는 스워치 특히 게이지 스워치 안 낸다 하시는 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 99.9%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디자이너는 어쨌거나 게이지 없이는 어떤 수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게이지 스워치는 반드시 만드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무늬를 만들 땐 당연히 게이지를 떠보는 차트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차트를 보는 것과 실제 편물을 보는 건 다르고 그 다음에 편물도 사용하는 실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 똑같은 차트라도 사용하는 실마다 편물의 느낌이나 물론 게이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스워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차트화는 할 수 있어요. 스워치를 뜨기 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차트화는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스워치를 해보기 전에는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차트화를 아이디어 같은 거를 아이디어 노트에다 이제 적어줍니다. 요런 느낌의 편물 아니면 어떤 옷을 상상할 때가 있겠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예쁜 스타일을 봤을 때 여기에 이런 느낌의 이 부분은 이렇게 살짝 고치면 더 이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스케치를 살짝 해둔다든지 여러분들 그런 뜨개 노트를 한두 권씩 가지고 계시는가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노트도 있고 하지만 이제 디자인 노트도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늘 작업하진 않지만 써둡니다. 그림도 끄적끄적 해두고 차트도 끄적끄적 만들어 놓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뭔가가 되려면 결국 서치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작품이 되기까지는 그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거는 이제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전에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 워크숍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 8분 정도 워크숍을 진행했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체 디자이너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참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본 게. 근데 디자이너 분들한테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떠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그 인터뷰에서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쁜 도안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유행하는 어떤 패턴 아니면 되게 핫한 디자인 이런 거 올라올 때 있죠, 여러분. 그럼 너도 나도 그거를 뜨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과연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정말 디자인을 계속 출품하시는 계속 출간하시는 분들 있죠. 레블리가 됐든 자기 웹숍이 됐든 디자인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분들은 아니면 도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과연 남의 디자인을 떠볼까? 그걸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떠보고 싶은 거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나도 이거 만들어보고 싶다, 나도 이거 입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제가 만든 샘플들도 그런 것들이 많고, 아니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디자이너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작품을 샘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거기에 인터뷰를 하신 8분 모두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떠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의 디자인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참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분들은 항상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한 달에 아니면 한두 달에 한 작품씩은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꾸준히 디자인을 하고 있으려면 평소에도 매일매일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시간이 될까? 다른 사람의 그런 요즘 트렌드, 요즘 핫한 그런 것들 이 사람들도 떠볼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뜨시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 저도 그걸 굉장히 느끼는 게, 그 워크샵 활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샘플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요즘 핫한 그런 디자인들, 아니면 새로 나온 도서의 예쁜 샘플, 이런 걸 보여드리려면 늘 그 작업만 해야 되지, 제 아이디어를 끄적끄적 해둔 그거를 언제 떠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제가 어떤 워크샵에 지금 한창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는 워크샵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참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본인이 스케치를 늘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상 작업해 본 게 없다. 실상은 내가 하는 게 별로 없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 디자인 노트에 100개를 끄적거려도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서 패턴화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내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끄적끄적 해둔 게 얼마나 있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노트랑 다 가져다가 근데 약간 낙서장 같아요. 제 거는 이렇게 오거나이즈가 잘 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종이도 이쪽 페이지에 쓰고 다음 페이지에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급하게 떠오르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몇 장 넘겨갖고 그 다음에 쓰고, 이름도 없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끄적대는 마치 스케치북 같은 거예요. 그런 거다 보니까 정리도 안 돼 있고, 근데 어쨌든 몇 권이 있어요. 최근 것들을 쭉 이렇게 그림이랑 차트를 해놓은 거를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한 3권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실상 뭔가를 만들고 작업하고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했던 부분은 많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들만 계속하면 내 거를 이렇게 내 거를 쓰레기처럼 모아만 둘 뿐,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들을 내가 맨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 스케치북에 있는 것들을 조금 형상화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니까 도저히 시간을 양쪽으로 할애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워크샵을 하면서 이 디자인을 할 수는 없고, 워크샵을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샘플을 하면서 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모든 활동을 조금 연기하고 제가 이때까지 그 끄적끄적했던 아이디어들을 형상화하는 거에만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도 한번 디자인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상은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보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자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이거를 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걸 보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마 다른 분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분들의 그 뜨개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아요. 저와 연관이 있는 샵, 저와 연관이 있는 브랜드, 저랑 콜라보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 거는 보긴 해요. 왜냐면 그분들의 업데이트를 들어야 되니까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잘 안 봅니다. 이유가 그런 걸 자꾸 보면 물론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빠르게 요즘 핫한 게 뭘까 해시태그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거를 둘러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가 이거는 알아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다른 분들의 하울 니팅이라든지 이런 걸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영향이 치우칠 때가 있어요. 제 생각이나 제 하는 스타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아주 오래 전에 느낀 적이 있는데 제 디자인, 그러니까 딱히 디자인을 뭔가 도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아이디어를 끄적거리는 거에 자꾸 다른 생각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는 거에 영향을 자꾸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뒤로부터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조금 네 안녕하세요 한글님 아이디가 한글이신가 봐요. 좋은 아이디네요. 어쨌든 그런 거를 조금 안 보려고 이제 좀 안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 지가 꽤 됐어요. 저랑 연관이 있는 디자이너 분, 콜라보 하시는 분이나 이런 브랜드 샵 이런 데 거를 소식을 보기 위해서 그분들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보는 거 이외에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뭔가 샘플이나 이런 거 특히 뭔가 예를 들어서 남들이 많이 하는 거를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좀 잘 없는 거를 찾게 해드리는 것도 이런 그 뜨개 유튜버나 저처럼 이렇게 샵을 운영하는 사람의 또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해봤을 때 예쁜 샘플을 소개를 해드린다든지 디자인을 알려드리는 거 그것도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데 영향을 좀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저도 트렌디한 핫한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것들이 트렌드에 올라와 있나를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티가 있죠. 커뮤니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핫한지. 그런 니팅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면은 계속 올라와요. 어떤 특정 작품이 어떤 특정 시기가 됐을 때 특정 작품이 쫙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의 핫한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볼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를 좀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취미로 뭐 뜨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이런 니팅 하울이나 이런 걸 보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정보 여기에 뭔가 다른 생각이 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 좀 차단하는 부분도 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좀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생각하시는 분들 제 경험상 그래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예전에 봤던 그 유명한 디자이너 8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정말 100%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디자인 떠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도 했거든요. 혹시 떠보고 싶은 게 있었느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답이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떠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답이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고 남의 걸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정도로 시간이 이제 자기 디자인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샵 샘플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도서에 이런 작품들 소개하고 싶은 작품들 샘플 이런 거를 뜨면은 거기에 걸리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실상 제 아이디어를 끄적거려 놓은 거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시간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아이디어를
좀 뭔가 발전을 시키려면 테스트를 많이 거쳐야 되거든요. 예전에 한창 이제 디자인 하는 거를 배우고 도안 쓰는 거를 배울 때 그때는 정말 많은 스워치를 만들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뜨개를 오래 하면 차트만 봐도 뭔가 아이디어가 팍 떠올라서 뭔가 도안이 쫙 써지고 아니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금방금방 이렇게 어떤 첫 번째에 떠오른 디자인이 바로 어떤 도안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되게 이름난 디자이너들도 그 작업하는 과정, 디자인하는 과정을 보시면 그 안에 수십 개의 스워치를 뜨거든요. 처음에 이제 본인의 베이스 아이디어가 되는 어떤 디자인을 만들고 여기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수정해 가면서 스티치 패턴을 하나 완성하고 그 다음에 스워치를 만들어서 게이지를 내고 이 실이 적합할지도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실로 같은 스워치를 뜨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스워치를 여러 다른 실로 만들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 재질로 그 다음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는 과정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디어를 키워가는 과정,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사실 도안 쓰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단 그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그 아이디어, 첫 번째 아이디어를 키워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렸는데 밑그림 그대로 다 색칠을 하지 않잖아요. 보통 밑그림을 그리면 색칠을 하면서도 수정 작업을 계속 하죠. 이렇게 수정하고 색깔을 다 입혀도 또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어떤 디자인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뭔가 디자인을 하면서도 실상 나한테는 완성품인 디자인이 나왔지만 그 완성품인 디자인을 보면서도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수정하면 다른 디자인이 될 수 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빌드업 되는 과정에서는 계속 다른 아이디어가 거기서 가지를 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아이디어, 다음에 작업해볼 아이디어도 뽑아둘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계속 그것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작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손으로 하는 부분, 처음에는 아이디어는 저도 손으로 해요. 처음에 아이디어 부분은 손으로 하고 주요한 부분 몇 가지는 또 니팅 차트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니팅 차트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프 페이퍼처럼 생겼는데 인터넷에 니팅 그래프 차트, 니팅 그래프 뭐 페이퍼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은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세로가 더 길쭉한 네모 칸들이 쫙 있는 그 페이지가 나오면 그거 프린트해서 쓰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냥 스프링 노트, 그래프 스프링 노트를 써요. A3나 뭐 A4나 뭐 A5나 뭐 여러 가지 사이즈로. 근데 이제 그걸로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주요 부분을 쓰고 나머지는 사실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작업. 실제로 예전에는 그걸 다 손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손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컴퓨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컴퓨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컴퓨터 작업하는 거, 많은 분들이 컴퓨터 작업하는 거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본이 되는 거고, 손으로 요만큼을 그릴 수 있으면 이만큼 그래프를 컴퓨터 작업하는 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손으로 그릴 수 있는 그 부분을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디자이너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게 남의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일부러 남의 거를 뺏기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뭐라 그럴까, 카피와 창조라 그러나? 카피랑 창조? 종이 한 장 차이다? 사실 그게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카피를 했으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그걸 가지고 뭔가 빌드업 했으면 그건 창의가 될 수 있지만 그대로 가져가면 창의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거를 많이 안 보면 또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모양일 수 있어요.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해, 달, 별 이런 걸 주제로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뜨개가 아니라 그냥 뭐 시중에 나오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 해 모양 생각하시면 여러분 뻔하게 떠오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달, 그럼 뻔하게 떠오르는 그림 있잖아요. 별, 사람들한테 별 그려보라 그러면 10명 중에 9명 거의 비슷해요. 달 그려보라 그러면 10명 중에 9명 거의 다 비슷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를 만들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스웨터를 제작했다든지 이런데 별이 들어갔다. 그런데 유명 브랜드에서 별 들어간 걸 뭔가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는 인디 디자이너인데 나도 별이 들어간 걸 뭔가 만들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별이 그 유명 브랜드의 별과 비슷할 수 있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카피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장황하게 이런 디자이너,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분도 그런 이게 뭐랄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글을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디자인을 했는데 누군가의 작품과 너무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은 지금 좀 꽤나 이름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디 디자이너로 그렇게까지 이름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보다 더 알려진 분의 어떤 작품과 이분의 작품이 조금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카피하느냐 이렇게 그분한테 이제 막 따진 거죠. 근데 사실 이분은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왜냐면 스티치 모양이, 어떤 스티치 패턴이 있는데 본인이 고른 실도 그 유명 디자이너가 고른 실과 같은 굵기에다가 공교롭게도 그 사용한 스티치 패턴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거의 한 몇 개밖에 무늬가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모양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 코스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 사람을 그냥 믿는 마음에서 베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스티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으면 베끼지 않았을까? 저도 의심을 했을 텐데, 이 스티치 모양은 굉장히 보편적인 거였어요. 굉장히 많은 디자인에 활용이 되는 그런 문양이었단 말이죠. 약간 나뭇잎을 닮은 듯한 그런 레이스 아일렛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나왔지만 도안을 자세히 보면 각각의 사이즈, 각각의 치수, 모든 것이 코스와 단수가 다 달랐어요. 사실상 같은 스티치 모양 패턴을 가지고 뭔가 디자인 하더라도 그 단수와 코스가 다 다르다는 거는 본인이 직접 게이지 작업을 해서 치수를 하나하나 계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카피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가 애초에 출발했던 그 아이디어와 재료가 너무나 비슷한 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어떤 도안이 굉장히 유명해지면 사실은 그거랑 비슷한 디자인은 수만 가지가 그 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스티치 패턴을, 어떤 스티치 패턴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똑같은 스티치 패턴을 쓰면 이게 베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뜨개는 사실상 두 가지 스티치밖에 없어요. 니 스티치랑 펄 스티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조화롭게 뭔가를 변형해서 어떤 문양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케이블 스티치를 생각해 볼게요. 뭐 꽈배기가 뭐 이렇게 간다. S자 모양의 꽈배기다. A라는 사람도 S자 모양의 꽈배기를 쓸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S자 모양의 꽈배기를 쓸 수 있어요. 둘 다 S자 모양의 꽈배기로 디자인을 했어요.
둘 다 카피일까요? 아니에요. S자 모양의 꽈배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마치 해와 달처럼 그 비슷한 꽈배기 모양의 조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홀슈 모양 아시죠? 약간 하트 비슷한, 아니면 S자 모양,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따은 듯한 브레이드 모양. 네, 그건 케이블의 대표적인 모양들이죠. 그 사이에 펄 스티치를 넣고 케이블을 이렇게 판을 3개를 조합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수천 명이 다 각자의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뺏긴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걸 굳이 뭔가를 찾아서 그대로 하지 않는 이상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온 어떤 특정 모양은 그것만 기억하지, 이전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비슷한 걸 했을 때 그걸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비난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의 작품,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그런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건 카피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도서도 많이 보고 많은 디자이너들하고 콜라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정말 마음먹고 뭔가를 카피를 하려고 마음을 애시당초 먹었던 게 아니라면은, 내가 처음 생각했던 어떤 나의 아이디어는 나 이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한 번씩은 다 생각했던 아이디어라는 거죠. 독창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린 무의식적으로 많은 거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이전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이 이미 시도했거나 시도하다가 실패했거나 아니면 이미 있었던 어떤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모자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수만 가지의 모자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무늬 없이 민자로 이렇게 비니 같은 거 있죠. 그냥 니스티치로만 된 비니. 그런 비니 디자인 찾아보시면 몇천 개, 몇만 개가 있어요. 라벨리에도 찾아보시면 몇십만 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비슷한 모양이고 거의 비슷한 크기이고 뭐 성인 사이즈 비교해 보시면 그래요. 하지만 니스티치로만 됐으니까 다 카피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디자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좋은데, 저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많이 보긴 하는데, 평소에 많이 보긴 하는데 약간 클렌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하기 전에, 실상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 클렌징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는 것들을 다 올스톱 하는 거죠. 내가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 올스톱 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나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저도 이제 잠시 쉬면서 요즘에 참여하고 있는 워크샵, 거기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많이 또 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그런 스케치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 작업을. 예전에 이제 가끔 여러분 무료 도안 같은 거 제가 올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무료 도안 작업했을 때. 그리고 이제 유료 도안도 마지막으로 한 게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이런 종이 쪼가리에다가 쓸데없이 낙서만 잔뜩 해놓고 아깝게 그게 구체화되지 못했다, 너무 게을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먹고 좀 워크샵도 일시 중단하고 샘플 작업도 다 올스톱하고 지금 제 스케치에 있던 그런 과정을 테스트하는 걸 하고 있어요. 워크샵 참여,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워크샵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워크샵은 뭐 특별히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뭐 그 중에는 뭐 인디 디자이너 분들도 있고 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통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고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걸 하면서 이제 조금 머릿속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 끄적끄적했던 그것들을 좀 형상화해 보고 있습니다.